예, 최상목이 2024년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하기로 해서 같은 날 17시 12분에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임명 제간이 기한되어서 임명 제간이 이제 상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8시 26분에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최상목이 임명재간에 부서를 했고, 같은 날 18시 33분경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가 되었고, 이제 검토자인 보좌기관으로서의 검토자인 피고인이 이 문서를 열람하고서도 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시죠? 제가 아마 퇴근 무렵에 저희 방에서 일하는 비서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아무튼 결제하지 않고 바로 나갔다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람하셨는데 결제 안 하신 건 맞죠?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유를 좀 설명드릴까요? 말씀하셔도 예, 통상의 경우와 너무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에 저런 결제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계시면 부속실이라든가 뭐 권한대행의 비서실로 연락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인사안이 전자결제가 올라오면. 근데 전혀 연락이나 상의가 없었고, 저는 기계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경위를 좀 알아봐야겠다. 내가 바로 이거 어떤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비서관도 보고를 안 하고 뭐 누구한테도 보고를 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왜 이런 인사안이 올라왔는지 경위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홀드한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홀드한 것입니다. 물론 제 전자결제는 참조결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지요. 바로 권한대행이 뭐 수기로 하던 전자결제를 하면 그뿐인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 이례적으로 올라온 전자결제이기 때문에, 또 6시 반 정도 제가 퇴근길에 구두 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잠깐 홀드했던 것입니다. 그럼 경위를 알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가던 참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다, 경위를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고 제가 급히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지시를 할 법한데, 비서관한테 네. 그러면 지금 아무 보고도 없었는데 이게 결제가 왔다. 네, 이게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라.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하고 제가 나갔던 것이죠. 누구한테 알아보라고 했습니까? 뭐 저는 뭐 제 선임 행정관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 방에 일하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업무의 성격상 뭐 일반 행정관이 뭘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통상 네. 저 정도 있으면은 뭐 국무조정실장이나 권한대행 비서실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러이런 결제안이 올라간다는 권한대행실로부터 어떤 분뭐 귀뜸이 있었을 텐데, 전혀 연락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들이닥친 전자결제안에 대해서 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관한테 말씀하셨다니까. 네. 이 행정관한테 근데 누구 수석한테 아니면 누구 비서관한테 이 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고 보고해라고. 아, 뭐 하라. 그렇게 알아보는 사이에 네네. 아무튼 뭐 제가 급히 이제 퇴청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저게 저한테 전달된 시점이 이제 일과 후에 퇴청하는 그 마당에 전달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업무의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지금 많이 이제 논쟁도 많고 뭐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인데 단순히 일과부라고 하시는 거는 전에 듣기로는 국무회에서도 난상 토론이 있었다는 사안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난상 토론이 있었다는 내가 귀뜸만 들었는데 갑자기 인사안이 올라와서 이걸 갑자기 그냥 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가 누르기가 뭐해서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류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행정관한테 뭐라고 지시하신 건가요? 아니 경위를 좀 알아봐야겠다. 지금 난 당장 못 누르겠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이제 겁니다. 예. 행정한테 뭘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예. 피고인 좀 입장을 알아봐야겠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난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상황을 모르니까 결제 못하겠다. 예, 지금은 알아보겠다. 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그냥 퇴근하셨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 시간이 너무 그때 늦은 시점이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계속 피고인한테 연락이 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이제 나름대로 아마 권한대행실과 최상목 권한대행실과 저희 비서진 간에 소통이 뭐 있었을 것으로는 예상되는데, 제가 뭐
그 권한대행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 피고인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기억이 없고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대통령의 수기 결재, 권한대행의 수기 결재가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예. 그 피고인께서는 이 전자결제 상신됐을 때 뭐 상황을 알아보라 하셨다는데 최상목이 권한대행으로서 그날 오전에 정계선 조한창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사실 피고인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일단 직급상 피고인의 상관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자 직무대행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이 오전에 국무회에서 발표했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으시고 심지어 최상목 본인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부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의 의사가 확인됐어요. 피고인이 지금 피고인의 이 보좌 대상인 최상목이 하고자 하는 인사를 지금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를 제안한 권한은 저한테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비서실장의 그 전자결제라는 것은 참조결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있을 수 없죠. 다만 이 상황이 워낙에 논란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 정도면은 권한대행실로부터 어떤 그 상의나 귀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날라온 거기 때문에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전자결제를 하고 말고의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예, 그날 오전에 지금 최상목이 국무회에서 발표했었잖아요. 임명하겠다고. 그럼 오전에 뭐 조치를 취하셨어야지. 오전에 발표가 됐었더라도 예. 그날 몇 시간 뒤에 바로 전자결제가 올라온다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게 그렇게 오전에 발표해서 지금 임명하겠다라고 권한대행이 발표했고 그날 오후 18시쯤에 이 공문 올라온 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 아니 저는 그 정도 사안이면은 분명히 권한대행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너무 기계적으로 올라온 거라도 저도 좀 경위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잠시 보류했던 것이지 제가 어떤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께서 그때 기대했던 협의나 뭐 연락 오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대하신 겁니까? 뭐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피고인께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 관련 인사는 전혀 관여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여를 안 할 뿐더러 조언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헌법재판관인데 왜 관여하시는 겁니까? 결재하시면 되지. 민정수석이랑 뭐 알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관여가 아니죠. 이거는 인사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이례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과거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임명 제간 이제 인사혁신처가 상신하잖아요. 네. 그럼 비서실장한테는 얼마나 먼저 미리 연락 가서 협의를 합니까? 연락이 통상적이면? 옵니다. 이런 보통 이렇게 인사안이 올라올 때는 예.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는데 예. 사전에 보고가 전혀 없이 인사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예. 홀대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절차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절차 좀 여쭤볼게요. 그 인사제도 비서관이 피고인 직속 비서관이잖아요. 임명 제간이 있으면 인사제도 비서관이 인사혁신처 임용심사과장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서 임명 제간 상신하세요라고 하면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가 이제 인사제도관 비서관 말을 듣고 기한을 해서 작성을 해서 올리는 구조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인사제도 비서관이 인사혁신처에다 지시하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지금 관계자들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임명 제간 있으면은 인사제도 비서관은 피고인한테 당연히 보고하고 이 절차 진행하는 거죠. 저는 그때 인사제도비서관으로 또 보고를 듣진 이 사건 못했던 것 말고요.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미리 연락 받으신댔잖아요. 예, 이런 거 있을 일반적으로 거라고. 그런데 그게 인사제도관 통해서 연락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상. 통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인사비서관이 인사혁신처로 연락하는 거 맞죠? 그 구조는 맞습니까? 글쎄 그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인사인 경우에 미리 귀뜸이든 언질이 온다 하셨는데 누구한테서 어떤 절차로 그런 미리 연락을 받으시는 건데요, 피고인께서?
보통 결제할 경우에는 뭐 인사비서관이나 인사제도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오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미리요, 알겠습니다. 미리. 예, 예. 알겠습니다. 28항입니다. 아닙니다. 추가 아닙니다. 예, 28항 맞습니다. 28항 하고 하겠습니다. 28항. 피고인께서 이 전자 결제 열람 안 하고 결제를 안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최상목이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그냥 수기 결제로 조한창 정계상 임명한 제가 한 거 맞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전자정부법 제2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21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8조 9조 제시하겠습니다. 예, 전자정부법 제2조, 제26조도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결제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1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및 결제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문서의 기한은 전자문서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1항, 기한문은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3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한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한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한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보좌기관이자 검토자인 피고인은 이 결제를 소위 뭉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나에게 상황 파악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런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예. 피고인은 최상목의 조한창 정계선의 임명을 저지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지연 등 헌법재판 절차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바로 최상목에게 사의를 표시하였고 모든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들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사의를 표시한 이유는 최상목이 수기 재가를 통해서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두 4차례의 일괄 사의를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표시했습니다. 처음은 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모두 4차례의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일괄 사의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025년 1월 1일은 어떤 이유로 일괄 사의를 표시하려고 준비하다가 공항 사고가 터져가지고 무한 공항 사고가 터져가지고 모든 역량이 거기에 집결함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일괄 사의를 표시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을 시키고 나서 사의를 표명하려고 했고, 현충원 때 모든 국무위원들과 비서진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때 권한대행을 그 부임 이후에 처음 뵀을 때 제가 일괄 사의의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근데 시점상 그 전날 있었던 일과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그런 않습니까? 유사한 언론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어떠한 표현으로도 어떠한 액션으로도 그런 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속마음이 제가 그런 게 한 점에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다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 추가로 순번 155번 최상목 피의자 신문 조서 중 2106조